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헬로티비 뉴스 경남도 올 한 해 경남을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는데요. 2020년 마지막 이틀 동안은 10대 뉴스를 중심으로 한 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창녕 아동학대 사건, 전국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10살 된 딸아이의 손을 뜨거운 프라이팬에 지지는 등 그야말로 잔혹한 학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학대를 가한 계부와 친모가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글쎄요, 경남 지역 아동학대는 여전히 심각 단계입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신의 발보다 큰 슬리퍼를 신은 초라한 차림의 모습. 눈 주변과 몸은 피멍으로 가득했고 화상도 입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부어있더라고요. 얼굴이 양쪽 눈이랑 애가 막 오들오들 떨고 있길래 그냥 괜찮다 여기 산전이 굉장히 세다 하고 여기 문 좀 닫아놓고 있었어요. 10살 피해 아동을 학대한 사람은 바로 의붓아버지와 친엄마.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고 온몸을 멍들이는 등의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6년과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고 결과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친모의 경우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낮은 양형인데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감형된 겁니다. 그야말로 거의 반타작 수준의 그 선고를 내렸는데 친모 같은 경우는 계부보다 더 많은 학대를 저지르고 더 끔찍한 학대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아주 약한 처벌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1심에서 이 정도인데 항소심에서는 또 얼마나 깎일 건지. 이들 부부가 인터넷에 자신들의 사진과 이름을 올린 누리꾼 20여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겨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대 피해 아동들의 신음이 더 깊었던 한 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아동학대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는 아동학대 보호기관을 늘리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의 학대 아동 보호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미 학대가 발생한 이후에는 저는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아동학대 처벌법을 보면 이 모든 그 주체에 굉장히 많은 다수가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장의 의지와 그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근절의 의지. 솜방망이 처벌 대신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아동보호단체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친딸은 위탁가정으로 보내졌고 나머지 동생 3명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창원과 고양, 수원, 용인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시키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2022년 1월부터 특례시로 승격이 돼 준광역시급 행정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이 세 도시의 통합으로 탄생한 인구 104만 명의 통합창원시. 지자체의 규모는 광역시급으로 커졌지만 재정과 인사 등의 권한은 기초지자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창원시는 차별화된 권한을 요구하며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승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창원시는 법안 통과로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특례시 지정을 반겼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다양성이 인정된 바로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시 규모에 걸맞는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경남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 공모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기존 광역시에 부여됐던 건축물 허가 권한도 주어집니다. 또 국세의 특례시세 전환으로 최대 2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돼 지역 현안을 살필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많은 감흥이 남아있지만 창원 특례시 규모에 맞는 행재정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여러분들에게 더 풍요롭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례시 지정이 성사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례가 되면은 그 예산이라는 거 이게 더 확보되니까 그 창원시가 더 복제도 하고 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원 특례시 공식 출범 시기는 오는 2022년 1월. 창원시는 출범 전까지 준비단을 조직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창원 특례시. 앞으로 남은 1년을 법안 통과에 들인 노력보다 치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올 한 해 경남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10가지를 선정해 다시 보는 경남 10대 뉴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남을 비롯해 부울경 전 지역의 뜨거운 감자였지요. 김해신공항 백지화 드디어 현실화됐습니다. 이제는 부울경이 함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신공항은 한계가 있다. 지난달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내놓은 공식 입장입니다.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나 미래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하여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시민의 요구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올 하반기 들어 주목받았습니다. 17년 전 항공기 추락 사고가 난 돛대산에서 김해신공항 반대를 외치는 행사가 열렸고 800만 부울경 국민의 명령입니다. 죽음의 공항 다시는 만들지 마라. 문 전 대통령 하루빨리 결단하십시오. 영령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산과 경남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안전과 소음, 확장성 등의 문제가 있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비행 절차 수립이 불안전하다, 보안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소음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 앞으로 항공 수요가 늘어날 때 공항이 확장되기 어렵다. 사실상 하나하나도 김해신공항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이제는 가덕도가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부산, 울산시장과 함께 가덕신공항이 경제신공항이자 안전한 공항, 또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공항이라며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가덕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 기세를 몰아 정치권에서도 오는 2030년 이전 준공을 법제화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이후 가덕신공항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기초의회 파행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올해는 유난스럽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문을 연 뒤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 배분을 놓고 싸우는가 하면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는 등 그야말로 점입가경인데요. 감투 싸움하느라 무게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의회의 민낯,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간 내분과 국민의힘과의 협치가 깨지며 파행을 겪고 있는 경남도의회. 결국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됐고 마지막 회기까지도 처리하지 못한 채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여기에 의원 간 고소와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있어 도의회는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따라서 송순호 의원이 13명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는 지금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회에 있는 권한을 본인이 판단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산시의회에서는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됐습니다. 극적인 의장 복귀와 정상화 합의로 봉합되는 듯 했지만 의원 14명 징계한 상정이란 불명예를 얻었고 남겨진 소송전 등으로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제적 대상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김효진 의원, 이용식 의원, 이정혜 의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76회 양산시의회 임시 제1차 본회의 부끄럽지만 사내를 선포합니다. 김해, 양산, 진주시의회 등 지방의회 상당수가 자리 다툼을 벌였고 함안군의회는 4개월이나 원구성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들만의 싸움. 반복되는 파행 책임이 서로에게 떠넘겨지는 사이 지역민의 피로감은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창원시가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에 앞서 내년 초 특례시 출범 준비단을 꾸려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합니다. 창원시는 특례시 발족까지 남은 1년간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넘겨받을 특례 사무 발굴 등을 전담하는 조직인 준비단을 시청 조직에 설치하고 1월 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2월 중 발족할 계획입니다. 준비단은 업무를 기획, 총괄, 조정하는 자치분권팀과 각종 특례를 발굴하는 사무특례팀, 재정특례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통영시가 계약심사 제도로 2020년 19억 원이 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통영시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은 모두 446건에 632억여 원으로 심사 전문화와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등을 통해 19억 6,6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통영시는 내년에도 현장 중심 행정과 자료 분석 등으로 지속적인 예산 절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제의 난대 수목원 대신 한 아세안 국가정원이 조성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8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산림청이 한 아세안 국가정원 사업 대상지로 거제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학술적 보존 기능이 강한 수목원보다는 자연물과 인공물을 함께 배치해 공원적 기능을 추가한 국가정원이 관광객 유치 등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한 아세안 국가정원은 지난해 열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제안된 산림 분야 한 아세안 공동협력 사업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